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틀렸죠? 네네. 네. 저희가 오를 거라고 했는데 조금 오르고 그다음에 빠졌다 올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3영업일 동안 달러원 저점은 1180.550, 고점은 1188.20, 오늘 목요일 종가는 1186.90원이었습니다. 먼저 화요일에는 별 변동이 없었고요. 수요일 날은 코스피가 올라서 환율이 빠졌고요. 1180원 선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연준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세에 따라서 코스피가 3% 이상 빠졌고, 이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1180원대 후반으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2주 동안 저는 휴가도 있고 못 만났죠? 네, 각자 휴가라서 예. 2주는 건너뛰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시장은 큰 변동은 없고 이제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됐던 기간이었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뭐 환율이 안 움직였고 코멘트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 8월 15일 날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해서 이제 정례적으로 무역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기로 했었는데, 중국이 연기를 했죠. 네. 중국이 연기를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무역회담 지연된 것은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서다.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좀 피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은. 네. 그런 압박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하고 싶지가 않다, 플러스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라는 의견도 있었고, 중국 내부에서 하는 이제 베이 다이허 회의 때문에 근데 그건 핑계죠. 네. 그냥 안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그런 압박 움직임과 동시에 무역 합의는 이행해, 이럴 수는 없다 라고 중국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내가 취소한 거라고. 트럼프, 중국과의 무역회담 내가 취소했다 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허세죠, 허세. 네, 예, 그냥 트럼프다운 허세죠.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렇지. 그런 거죠. 중국 따위가 연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취소한 거다 라고 해서, 또 저희가 이제 그 곧버스를 들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은 뉴스다 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중국은 요거 연기된 거를 다시 날짜를 잡아서 수일 안에, 며칠 안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는 대선 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도 압박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성과로 어떤 무역 합의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 양립하기 힘든 두 개를 트럼프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다 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머리와 이 감성이 따로 놀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 중국도 이해는 돼요. 당연히 너희가 우리 그렇게 압박하는데 내가 왜 너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느냐. 트럼프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싶은데 중국이 내가 말이냐? 이런 거죠. 할 거면 하나만 해라. 그렇죠. 우린 싸울 준비도 나도 돼 사람이야. 있고 발끈하는, 이게 이제 지겨울 정도로 너무 익숙한 패턴이 돼가지고 어떤 이런 식의 밀당 가지고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중국은 당연히 1단계 무역 합의는 지키기 힘든 상황이고, 그거를 뭘로 이제 어떤 거를 미국에 제시하면서 협상을 할 건지를 아마 재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네, 니네는 우리 압박하는 거야? 압박하는 거야. 쟤 이거 해? 해. 뭐라 그래? 압박하는데 합의네? 뭐 저런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괜히 이런 지리한 상태가 조금 더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치 문제가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설전은 오고 갈 것 같아서, 네. 어떤 해프닝 같은 걸로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당근과 채찍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네. 네. 어쨌든 이건 무역 합의는 성과고, 네. 제재는 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홍콩 문제도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니까 서로 양다리 걸치는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교착 상태로 좀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시장은 지금 이거보다는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죠. 뭐에 집중하고 있죠? 이제 소개를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늘 새벽에 나온 예. 네, 오늘 주식이 3% 이상 왜 빠졌느냐? 연준 7월 의사록이 나왔는데 이제 원래 시장 기대는 9월쯤에는 부양책을 추가하는 게 나올 거다. 뭐 사실 여름쯤에 했으면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겠지만 안 나오네? 그럼 9월쯤에 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전에 언급했던 YCC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별로 안 좋다. 연준 의원들이 네. 별로 안 좋다라는 게 다수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의외로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일단. 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요. 연준은 YCC의 혜택은 미미하고 대차대조표가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 거다. 그래서 참석위원 대부분은 이런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 혜택이 미미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기 금리는 이미 낮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 이게 급등할 일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이미 거죠. 지금 만약에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 지금 0에서 0.25%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게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으면은 이런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 10년 금리가 0.6에서 0.7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충분히 낮은 기준 금리와의 스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우리가 지금 이걸 하지 않고 포워드 가이던스, 즉 앞으로 우리가 금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를 미리 알려주면서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로도 금리 잡아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어떤 그 추가적인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가성비가 나오냐? 그렇죠. 네, 그래서 별로다. 그 별로다. 나중에 후유증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 비용도 생각해야 된다. 네.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의미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르냐면 초단기 금리, 이 기준금리 뭐 하루물 이런 게 이제 0에서 0.25% 네. 기준금리 정해놨고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금리는 어쨌든 장기 금리가 조금 높은 쪽으로 그렇죠. 네, 커브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장기 금리도 이미 낮아진 상태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걸 막겠다. 만약에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네. 채권을 엄청 매입을 해서 연준이 장기 금리를 통제하겠다라는 게 이 수익률 곡선 제어의 의미인데 이미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거의 커브가 누워 있어요. 네네. 장기 10년이 0.7 이 네. 정도니까 누워 있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누웠어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이런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금리 상한선은 3%야.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거를 예를 들어 1%다 이렇게 만약에 해놓으면은 시장이 공격을 해서 채권을 막 팔기 시작하면 연준이 갑자기 막 사야 되니까 갑자기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이 확 늘어나야 되는 그런 오히려 위험한 정책이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3월 코로나 대란 이후로 연준이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이 됐고, 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계속 좋아지고 7월에 약간 주춤하긴 했으나 아직은 어떤 현저한 상황 변화가 리스크가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가 굳이 지금 하고 있는 대차대조표를 확대를 더 가열을 차게 해가지고 얻을 만한 실익이 굳이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이미 여기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 있고 우리의 금융시장 안정은 효과를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의 유동성 부양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 어떤 네. 자산 가격 거품이나 나중에 유동성 회수하는 측면에서의 비용을 생각하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돼서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 강한 뽕을 기대한 거죠. 그렇죠. 유동성 뽕을 더 세게 놔줄 것을 스팀팩을 좀 더 기대했고 놔줘라 했는데 지금 안 놔주면 9월쯤 놔주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니까 그렇죠. 더 안 주식이 풀려? 빠져야죠. 그러니까. 더 안 풀려?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야죠. 차익 실현 좀 해야 되나? 네. 요런 게 요거 딱 어제 나오고 나서 미국도 주식 다 반납하고 네. 달러도 쭉 빠지다가 인덱스 다시 반등하고 네. 그게 오늘 아시아장에서도 이어지면서 네. 우리나라 뭐 대만 등등 해가지고 다 빠졌죠. 그렇죠. 네네. 이게 역설적인 건데, 자, 연준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미국에서 코로나가 번지자마자 엄청 선제적이고 네. 엄청 강력한 정책을 빵빵빵빵 터트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기존에 이렇게 V자 반등을 네. 했죠. 네. 이제 다 회복을 했고, 자, 그럼 그동안에 경제 지표가 나빴냐? 좋았어요. 네, 시장 좋아졌어요. 예상보다 네. 좋았고,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이상의 뽕은 없다. 그렇죠. 네, 너네들 뭘 기대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우리는 맨 처음에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렇지. 더 나올 거는 없을 걸이라고 유의사록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위기는 이제 그동안의 달러 인덱스 하락을 좀 반전시킬 만한 네네. 네, 그런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편 연합인포뉴스 기사 CNN 보도 내용이고요. 기업 수장들이 주식 매도에 나섰다. 이건 솔직히 좀 그렇죠. 어떤 투자자가 봐도 이건 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나쁜 신호다.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최고 경영자들이 이렇게 메가 랠리를 계속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그럼 지금이 고점이니까 팔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자들이 5월 이후에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9조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 수장들은 실물 관계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정보에도 가장 당연히 알고 있는 가장 사람.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오르는 것만큼 메가랠리 펼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 그냥 손해볼 거 솔직히 가고 그렇죠. 있는데 왜 올랐냐? 네. 개미들이 사서 올랐는 뭐야 거거든요. 그냥 내 주식 너무 올랐네? 응. 당연히 팔고 싶죠. 그렇죠.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더 오를 거라 생각하면 더 사겠죠, 자사주를.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매도에 나섰다는 것은 많이 왔고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예,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왜 빠지냐? 많이 올랐잖아. 그냥 빠지는 거죠.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시그널들은 뭐 계속 나오고 사실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지금은 자사주 매입량 이런 게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원래 미국 주식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손 자체가 기업이에요. 기업들이 넘치는 유동성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계속 주식을 부양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재원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안 되고 연준 입은 유동성을 그런 데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그 제한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을 출회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아직 미국은 본격 조정은 안 왔지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의 말미에는 당신이 기업 임원이고 경제 환경이 뭐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의 주가 급등은 정말 선물이에요. 선물. 보너스. 이건 그렇지. 무조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만주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임원이다. 지금 팔고 나중에 싸서 사요. 응, 완전 선물이지 뭐야. 그게. 기대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누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는가.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고 그들에게 선물은 개미들한테는 재앙이. 네. 그래서 힘든 이제 시기가 올 수 있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와중에 틀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연합인포맥스 기사 골드만삭스는 S&P 목표 지수를 3,600으로 상향을 했고 연말에는 10년 미국 국채금리가 1.1%로 지금보다 뭐 한 50bp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 백신이 올해 말에 승인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널리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한다면 내년 경제는 시장 예상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너무 IB나 글로벌 IB들 물론 훌륭한 사람고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이런 리포트를 맹신하거나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우리나라 증권사 내는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 팩트 이런 것만 이제 뽑아서 읽고 거기서 자기의 해석과 판단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본인이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리포트를 써요. 그러면은 자 지금의 주가, 지금의 가격은 당연히 시장가니까 이게 정당한 가격이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은 주가가 현재 정당하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가격이 정당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맹신할 게 아닙니다. 네네. 네. 다음 주 한주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이 큰 시그널을 줬죠.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 상당히 조정세를 보이는 것 같은, 아무튼 연준이 준 시그널은 더 이상 부양책이 없다고 치고 경제 지표가 계속 좋다고 치면 더 이런 느낌은 가중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게 갑자기 금값이 막 급락을 한다든가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이제 그 연준 페이지에 가서 저희가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 쭉 늘었다가 지금 늘질 않고 거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조금씩 줄어드는 듯한 느낌? 네. 네, 보이고 있어요. 연준은 더 이상의 부양책을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실제 집행하진 않고 있다는 네.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거의 안 하고 있죠. 네. 네. 왜 안 하냐? 경제 지표가 좋고 할 만큼 했으니까. 유동성이 풀릴 대로 풀려 있어서 그렇죠.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아직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양책을 써서 통화 완화적인 정책으로 유동성을 풀었는데 이게 경제에서 돌아다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더 막 풀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유동성 폭발하는 네,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이제 가마 올라질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래서 1180원 선은 유지를 할 것 같고 저는 1182원에서 1200원까지로 해서 1190원대로 다시 올라가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국내에는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지금 좀 간을 보는 것 같고 분위기로는 이 사태가 지금 확진자가 100명, 200명대가 일주일 이상 이제 유지가 되고 다음 주에 금토일가 있는데 그때까지 뭔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안 보이면 분명히 이제 금통위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망을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안 좋게 내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 같은 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외에 어떤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일단은 경제 전망이 안 좋다는 거는 원화에는 불리한 시그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따지면은 여전히 원화는 좀 언제든지 약세를 보여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환경에 있고 오늘 새벽에 공개된 그 미국 FOMC 의사록의 영향이 당분간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가 매수세가 좀 달라붙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렇다고 글로벌 수출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달러 공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제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 2달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틀리지만 어쨌든 저는 달러 롱뷰를 버릴 수가 없네요. 일단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180원에서 1198원 네. 이 정도까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약간 성향인데 저는 움직이면 다 맞추자는 주의이고 이 사람은 저는 좀 끌고 가는 그렇죠. 스타일입니다. 좀 장기적인 뷰로 유지를 하는 식인데 네. 적절하게 참고만 하세요, 그냥. 둘이 함께 해야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덴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